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식품의약국이 금요일에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자마자 백신 배분 얘기가 나옵니다. 3월 말까지 약 2천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저 바이온텍과 모더나도 공급량을 늘린다는 그 뉴스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의료진들이 긴장합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식당업 형태가 바뀌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한인 식당들을 예로 들어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어제 전복 사고로 수술을 한 타이거 우즈는 깨어나서 의사소통도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 직전 숙소 파킹장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을 뻔한 정도로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영국 신문 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만난 다른 나라 지도자는 캐나다 총리입니다. 역시 동맹의 중요성을 세계에 보여준 결정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정치적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야 한다는 주장과 최근 여러 사건들을 웬만하면 덮고 가자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쪼개져도 자신의 정치 복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당 난입사건 청문회에서 당시 의사당 경비 책임을 맡았던 인물들은 모두 폭도들이 미리 무기와 통신수단 등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나타나 속수무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정보 부족 등 다른 주체로 전가했습니다. 여러 이슈로 인종차별이 심해진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인종차별 상징으로 구분되는 기념물 168개가 제거됐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에는 54개만이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타이거 우즈일 겁니다. 사건 내용 아시고 그리고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이라는 내용까지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겁니다. 팔로스 버디스 그쪽 이제 골프하고 관련이 돼서 와서 이제 제네시스 그 골프컵 대회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그 SUV 중형 자동차를 타고 굉장히 가파르고 커브길을 달리다가 몇백 피트를 쭉 밀려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요. 그리고는 이제 전복 몇 번 굴렀죠. 그리고 나서 그 비행기로 수송이 돼서 가장 가까운 병원인 UCLA 그 하버 그쪽 병원에 가서 이미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많이 다쳤고 발목도 심하면은 많이 움직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쨌든 회복되려면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회복 자체는 45살의 타이거 우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도 회복도도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또 하나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이 보도하는 것은 현대 그 제네시스가 차체 앞부분은 이제 범퍼 거기까지 다 나갔지만 다행히 이제 안은 괜찮았고 쇳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차가 굴렀는데도 이 타이거 우즈가 크게
정신이나 이런 것은 다치지 않고 상반신도 다치지 않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아주 그 의사소통을 했고 굉장히 그 침착했다고 하고 뭐 약물 복용 같은 것 전혀 없었다고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음주운전 아닌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수술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받겠죠. 타이거 우즈가 뭐 등이니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왼발 오른발을 중심으로 해서 급하게 수술도 받고 또 몸에 심어야지 되는 것은 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회복 중이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도 뭐 사고 당시에도 괜찮았으니까 다만 본인이 혼자 걷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지금도 이제 그 어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정신은 아주 그 좋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깨어나서 뭐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다 하고 기억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리고 이제 골프를 하느냐, 골프를 하기 힘들겠는가,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그동안 그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인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리를 사용하는 것이 사고 전과 같지는 않겠죠? 이것은 이제 의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부터 이 타이거 우즈를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본인이 운전을 하시거나 운전과 연관이 안 된 분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남녀노소 내가 운전하거나 남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셔야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시트벨트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마음의 안정이라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제 숙소에서 이번에 이제 골프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뭐 NBA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골프 레슨을 하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잖아요. 디즈니 채널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제 한 세트장에서 이제 다른 골프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고 하거든요. 아주 그 유명한 그 선수들을 레슨하는 것을 또 촬영을 하고 해서 촬영팀은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거기에 있었고 이 타이거 우즈는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골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TV 프로그램과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미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기 전부터 심리적인 상태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소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나갈 때 여기에 마련된 세트장에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 이 세트장 뭐 저쪽 골프장으로 가는 길에 이 세트장에서 감독의 차를 주차장에서 거의 들이받을 뻔했대요. 운전하고 나가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 안에서 어떤 뭐 싸움이 있었는지 그 말싸움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미 타이거 우즈의 사고 소식을 접하기 전에도 이 첫 번째 세트장에서 있었던 스태프들은 이 파킹장에서의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감독의 차를 그냥 들이받을 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계시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시든지 가능하면 굉장히 그 편안한 마음으로요 운전을 하시고 조금 좀 천천히 가면서 물론 뒤에 사람은 인식을 해야지 되겠지만요. 뒤에 운전자는. 그래서 안전하게 아마 그 타이거 우즈는 분명히 어제 그 운전을 할 때 물론 평소에도 타이거 우즈가 속력을 내는 것은 있었죠. 어제도 속력을 많이 냈고 그 지역이 뭐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해서 환경도 달라졌고 자동차 환경도 달라졌고 본인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텐데 분명하게 마음도 좀 편안하게 드시고 좀 천천히 운전하시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누가 다치든지 그 사람이 골프 메이저 대회 그 15번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첫 번째 시트벨트, 두 번째 운전하기 전에 마음의 안정,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를 바꿨을 때 새로운 자동차에 적응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내가 30년 운전 경력이 있는데 하시지 마시고
네, 길도 다르고 자동차도 다를 때 운전자의 더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명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타이거 우즈의 기적을 원합니다. 타이거 우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힘들고 힘든 그 고비를 넘겨서 재활 훈련까지 다 받고 골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또 다른 타이거 우즈의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 승리니까요. 와, 돈 많이 버는 승리 이런 것 아니고 그 의지와 할 수 있는 원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가는 아주 그 정성스러운 노력을 해서 건강 회복 바랍니다. 존슨앤존슨 그 백신도 금요일에 이제 그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하면은 이달 말에 이제 바로 배송을 한답니다. 바로 배포를 하기 시작해서 이달 말이 아니군요. 3월 말에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다. 제가 헤드라인에서 이달 말이라고 아니군요. 3월 말이라고 헤드라인에서는 옳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슨앤존슨은 두 가지에서 중요하죠. 첫 번째는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한 증상을 더 막을 수가 있다. 물론 보통 증상에서부터 조금 그 보통 증상에서 심각한 증상까지 가기 그 직전까지는 한 65%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러나 심각하게 되는 것은 85% 막고 사망률은 더 많이 막고, 두 가지에 먼저 지금 접종되고 있는 백신보다는 심각한 상태의 존슨앤존슨이 더 유용하다는 것에서 이것은 다양성에서도 좋죠. 이제 만약에 이제 배송 같은 것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선택이 있다던가 뭐 바로 지금 온 환자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어떤 형태든 뭐 감염되기 전에 어떠한 환자를 미리 조금 있으면은 원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도 이제 권해지고 하는데, 그런 때는 선택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화됐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파이저와 바이오엔텍 그리고 또 모더나도 3월 중순부터는 지금보다 적어도 2배 많이 백신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접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제 잡지 애틀란틱이 여름이 되면은 조금 다른 프레쉬한 기운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어떠한 변수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이 날씨도 그렇지만 백신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면은 캘리포니아주에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게 두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얼마나 이게 더 많이 퍼질 것인가 미래까지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것도 아니고 사우스 아프리카 것도 아니고 브라질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해서 지금으로서는 이 세 가지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이 퍼질 것인가? 캘리포니아 바깥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과학은 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조사를 했거든요. 위험하다. 뭐 B1 427, B1 429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바이러스인가 봐요. 위험한 것만은 분명하다 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주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처음으로 이 백신이 배분되기 시작해서, 그것은 이제 세계 기구가 필요한 게 이런 때 그렇죠. 세계 보건기구에서 돈도 뭐 한 60억 달러인가를 모았잖아요. 해서 이제 약자로 코박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모아서 92개국에 20억 도스를 올해 말까지 이제 배포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 첫 번째가 어딘가요? 가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나에 60만 도스를 보냈습니다. 60만 도스면 뭐 가나 가면 인구가 많진 않지만 한 3천만 명 정도 되지만 3천만 명 가운데서 60만 도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일단 의료진들부터 접종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의료진과 60세 이상
그쪽은 이제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65세가 아니라 60세로 잡았군요. 그래서 미국 것은 아니고요. 그 옥스포드와하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이거 다 연관되는 거예요. 만들기는 영국에서 만들고 생산은 인도에서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주는 거죠. 그 나라는 가난하니까 돈을 못 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WHO뿐만이 아니라 유니세프도 같이 역시 일을 했고요. 그리고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하시기 얼마나 힘든가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간추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함께 묶을게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묶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방송을 전할 때.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면은 이 식당은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페어팩스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의 뭐 신문이라든가 또 무슨 그 셰프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스푼 바이 H라고 해서 스푼 바이 H든가요? 스푼이든가요? 스푼이에요. 그냥 스푼이에요. 그렇다고 막 화려하고 막 이런 식당도 아니거든요. 몰 안에 들어있는 몰의 그 중간에 들어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한인 그 황윤진 씨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원래 음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음식이 창의적입니다. 이 식당이 왜 문을 닫게 됐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지금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실내 영업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형태잖아요. 딜리버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투고를 한다던가 이 스폰이라는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식당들이 모든 주에서 다 겪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제 딜리버리나 아니면 투고하는 것은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크레딧 카드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딜리버리도 뭐 $10, $20, 투고도 $30 이런 게 아니라 11월 10일에 이 스푼의 그 식당 주인이면서 셰프로도 일하고 있는 그 황윤진 씨가 가장 큰 주문을 받았답니다. $728 76센트인데 4인분이에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해서 meat lovers 콤보 밀이라고 해서 뭐 갈비찜, 쇠꼬리 또 뭐든가요? 매운 잡채, 갈비탕 이렇게 해서 이제 내오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728인데 11월 18일에 픽업을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네요. 8일 뒤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픽업할 때 요즘에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인포메이션 같은 거 주잖아요. 그 자동차 인포메이션을 그 주문을 할 때 입력을 안 했는데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크레딧 카드 넘버 다 줬고 해서 그날 당일날 픽업을 하러 나이 드신 분이 왔는데 왜 자동차 번호 안 주셨어요 했어도 별로 퉁명스럽게 얘기도 안 하시고 해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세대이신가 보다. 메이비 한국 분일지도 모르죠.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세대라서 말수가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도와드리고 그리고 보통 때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하고 이제 파킹란까지 좀 도와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스의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쓸 겁니다 하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월 25일에 이제 카드 주문 이런 게 다 회사가 있잖아요. 중간에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이거 돈을 못 주겠다는 얘기래요. 왜 못 주나 했더니 그 크레딧 카드가 다른 사람 크레딧 카드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의 원래 주인이 나는 그런 식당에서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꼼꼼하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손님은요. 주문이 잘못됐다고 하고 어떤 케이스에는 내가 주문한 사이즈와 다르다고 돈을 안 내는데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음식은 사이즈가 하나래요. 그런데도 손님이 사이즈가 틀리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가 어떻다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캔슬되는 것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사진도 찍어서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 문을 2월 달 말에 닫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손해보는 것이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식당업을 포함을 해서 크레딧 카드 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식당업에서는 한 35% 정도 크레딧 카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헐리우드에 있는 이 한인 이분 미스 황이 하는 식당뿐만이 아니라 스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식당들 또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 에디신 역시 한국분이네요. 이 셰프로 있는 이런 곳에서도 600달러를 고기를 주문하고 나고 그리고 또 1300달러를 또 주문하고 픽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식당에서 크레딧 카드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대시보드인가요? 뭐 많잖아요. 무슨 뭐 포스트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제 오더를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커미션을 주고 우리는 그러니까 식당은 팔아도 조금 이득이 전보다 덜 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발전이 돼서 수정이 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식당 문을 닫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광고 들으시기 전에 이 코드 알림을 들려드렸어야지 되는데 광고부터 들려드려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네, 이 말씀을 그래서 못 드렸다고요. 자, 이제 미국의 정치 분야에서는 그 행정부와 백악관은 조금 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만났는데요. 어떻게 만났냐면 화상으로 만났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화상으로 만나서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백악관 웹사이트에 이 비디오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엔 제가 안 봤네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캐나다 총리가 실제 사람보다도 화면이 훨씬 크게 나왔고요. 양쪽에 그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서로 하는 예를 들어 악수는 하지 않지만 그런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주는 것이 맞아야지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된다든가 처음 이런 일을 언제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있었지만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구나. 위치를 다르게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쪽에 있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있지만 메시지는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게 정말 캐나다처럼 미국에 더 가까운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제일 먼저 축하 전화도 걸어줬잖아요. 이런 그 덕담도 하고요. 캐나다 총리는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지도력을 상실했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한 나라의 새 대통령이지만 그런 말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캐나다 총리가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캐나다나 국경을 북쪽으로 대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고 또 국경을 남쪽으로 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으로서는 멕시코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상황과 사람과 형태가 바뀌어도 이 지정학상의 위치를 바꾸질 못하잖아요.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끝까지 같이
이웃과 싸우고 가면 좋겠어요. 옆집과 뒷집, 앞집과 잘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야지 되는 이제 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먼저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캐나다와 통화를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excuse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두 나라 대통령과 총리가 공중 보건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기후 변화,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 트루도가 중도 약간 진보죠. 중도 진보 당의 그 리더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은 오바마 아래서 부통령을 했었고 해서 그때도 자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도 큰 그림이나 미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에서 그런데 하나는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서부 쪽 이쪽으로 오는 그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원유 그 수송로 이거 더 이상 우리 안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변화 없다 땅땅땅 도장을 찍었죠. 그것도 캐나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또 하나는 백신 자체를 지금 캐나다가 영국에서 받거든요. 영국이 전체의 뭐 한 4%는 다른 나라로 보낸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가나로 간 백신도 영국제이고 캐나다도 영국에서 받거든요. 한국도 지금 그 영국 것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것을 못 받았다고 한국에서는 뭐 비난하는 그런 측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아무데도 안 줍니다.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동맹,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자신에게 정권이 넘어오면서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어떠한 것도 만족을 시켜야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백신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 접종을 하고 나서 충분히 원하는 사람 다 접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다른 나라로 이 백신을 공급을 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가까운 이웃이라며 아니 우리를 아니 그렇게 가까운데 백신을 우리에게 안 주고 우리가 유럽에서 백신을 가지고 오게 해 하고 화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은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지키면서도 또 이해할 만한 것이니까 캐나다의 정치인으로서 사이좋게 이렇게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제 캐나다 사람이 2명이 중국의 그 파이저 뭐 이런 것 때문에 G5 그 개발하는 그 회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캐나다에서 그 회사 중국인 회사의 딸도 물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뭐 이란과 관계돼서 체포해라 하는 거 체포했었고 그로 인해서 보복을 하느라고 중국에 있는 캐나다 사람 2사람을 지금 구금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2사람은 풀어내겠다. 이렇게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돼. 캐나다가 싫어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일을 하는 게 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고 지금 캐나다와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어수선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릭 스캇 상원의원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기도 했고, 공화당의 기부자들, 또 공화당의 지도자, 유권자들에게 쭉 운동가, 액티비스트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2페이지짜리인데, 이제 공화당이 의사당 난입 사건이 어땠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어땠고, 이런 거 다 뒤로 해야지 된다. 지금 물론 하원과 상원과 백악관이 다 민주당 차지이지만 2022년 하원부터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다. 빼앗아 오려면 웬만한 거 덮고 가야지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부 싸움을 중지해야지 된다. 공화당의 내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내전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리즈 체니는 또 공화당 서열 3위잖아요. 와이오밍에서 하원인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와이오밍에서 이제 불신임, 제가 견책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께서 불신임이라고 쓰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불신임, 이런 그 공화당으로부터 그런 불신임을 받았는데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의견이 다른 거예요. 릭 스캇과. 릭 스캇이 원래 주지사도 했잖아요. 그 플로리다주에. 다른 게 한 사람은 상원, 한 사람은 하원인데 이 리즈 체니 같은 경우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상처는 골맞으면 터트리고 거기에 고약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완전히 해야지, 아니면 그거 계속 썩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자의 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것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좀 쉽잖아요. 그런 그 유혹? 이것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이 그 남부연합기가, 미국의 남부연합기가 그냥 역사다라고만도 얘기를 하지만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남부연합기가 의사당에서 막 펄럭였는데, 그것도 이제 로텐다 그 중앙 동굴원 거기에서 펄럭였는데, 이것을 당의 지도자, 당의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이제 미치 매코넬과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대립은 계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데이비 펄듀라고 원래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었는데 젊은 33살의 존 어서프라는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이거 유대계인데 상원 의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졌잖아요. 졌는데 며칠 전까지는 이거 재선에 나간다 했는데 결국은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말에 이 사람이 펄듀가 전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플로리다주에서 골프 치고 저녁 먹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가기를 원했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 주지사와 미치 매코넬에게 벌 주기 위해서, 니네들이 뭐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 아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됐잖아 저렇게 내 사람인 것처럼 새 모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가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고 데이비 펄듀하고 만났는데, 이 케이스는 maybe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면은 대통령은 나가서 이렇게 하고 해주기를 전 대통령은 원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이 펄듀 전 의원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본인이 원래 졌을 때는요, 지금 그 마틴 루터 킹 전 목사와 같은 교회에서 시무를 했었던 그 레이첼 그 워녹 후보에게 졌잖아요. 역시 민주당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 여기에 졌는데, 왜냐하면은 이 임기는 여기에 지금 진 것은 그 유대에게 졌는데, 새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 원래 그 자리가 아니라 레이첼 그 워녹 자리를, 왜냐하면 이 자리는 6년 임기가 아니라 은퇴한 자리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지 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여기에 나가기로. 이 복잡한 얘기 안 드렸어도 됐는데 괜히 드려서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아직까지 높으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면은요, 공화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46%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당을 만들면 공화당 버리고 새 당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7%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고 하니까 당에 대한 지지보다, 공화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은 것이고요. 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USA Today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USA Today와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같이 여론조사 100명의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소송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법정 소송 결과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게 할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여러 주에서 너무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정치적인 거, 여자 문제 많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연방 대법원이 세금 8년 동안의 그것을 뉴욕의 검사에게 봐라라고 해서 뉴욕 검사가 수사
검사하기에 전보다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검사도 모를걸요? 그 안에 그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세금 보고의 내용이 정말로 얼마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가? 덜 심각한가? 이것으로서 기소를 할 수 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최고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다 받아서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운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법적 소송이 진행돼 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텍사스주는요, 지금 정전 사태 그런 것을 책임지는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비영리 재단이지만 텍사스의 정전 그 관리를 하고요. 주지사가 임명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또 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가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정전을 책임졌던 사람들, 그 이사진 5명이 다 사임한다고 하고 주지사가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텍사스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이제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의사당에 그 난입을 했었던 그 사건에 관한 청문회에서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사임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숨진 사람도 있고 안전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돈도 지금 캐시도 적어도 쓸 수 있는 돈 7,500만 달러는 꽉 쥐고 있고 하는데 전 그 의사당 경찰국장 그리고 의사당 경찰국장 아래에 하원 상원 그쪽에 이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사람이 다 사임을 했는데 어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청문회에 나와서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하는 얘기가 그 극단적인 우파 그룹이 전쟁처럼 준비를 했는데 무기는 물론이고 라디오 서로 통신하는 통신기구 기어오르는 장비 의사당에 막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의사당 경찰은 이런 군 스타일의 폭력에 대응하도록 훈련돼 있거나 준비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배의 경관이 더 있었어도 이것은 막지 못했다 하면서 국방부가 방위군을 빨리 보내지 않은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계선 첫 번째 경계선 바리케이트 쳐놓은 그 경계선에 다다랐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전쟁 치르러 온 사람이다. 옷까지 막 어떤 여성 그 오스키퍼의 를 이끄는 여성은 평복으로 입고 있다가 의사당에 진격할 때는 군복으로 갈아입었었잖아요. 해서 30년 의사당 경력이 있지만 나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그 경찰국장 스티븐 선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의 그 경찰국장도 난 19년 경력인데 이런 건 처음 봤다. 얼굴에 내가 화학 무기로 공격을 당했는데 아직도 회복 중이다. 이런 얘기가 했고 결국은 이런 걸 왜 하느냐면 왜 준비가 그날 안 됐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인가?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설명이 서로 틀립니다. 정보를 본인들이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막았어야지 되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부족했다. 정보를 늦게 받았다. 이렇게 전쟁처럼 준비할지 몰랐다. 이 정도일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막는 것은 당연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제 보니까 공화당의 의원들과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상원 청문회였거든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어떤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위스콘신이 지역구인 론 존슨 그 의원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고 어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이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화당이지만. 그게 무슨 트럼프 지지자냐. 안티파다. 그리고 안티파가 아니면 트럼프 지지자로 가장한 트럼프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군복 입고 무기 들고 가서 그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미 클로바샤 민주당의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예비선거 후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의 공동위원장이기도 했던 에이미 클로바샤 의원이 그냥 딱 잘라버리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계획된, 민주당의 상원의원이니까 말을 저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계획된 반란이라는 것에 너무나 확실하게 동의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기소됐고요. 그리고 경관들 140명의 의사당 경관, 그리고 또 워싱턴 DC의 경찰들도 다쳤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어요.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편물 늦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우정국장이 지금 굉장히 청문회에서 야단을 맞고 있는데, 이 우정국장이 우체국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우정국장이 돼가지고 물류회사 사장이 우정국장이 돼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본인은 10개년 대계획이다. 10개년 대계획 중요한데 우편 배달이 잘 안 돼서 어떤 분들은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리 도착을 안 해서 연체료를 물어야지 된다던가, 크리스마스 카드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우체국이 그래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잡아 나가겠다는 거겠죠.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 두고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바꿔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행정부 들어와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할 때였는데,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한 가족이 경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우리 아들이 정신질환이 조금 있는데 지금 추운데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다 하니까 경관들이 와서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알았는데, 후드를 씌우고 해서 몇 분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질식사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관이 기소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월 달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고 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미국에서 남부 연합에 관한 이제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노예제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 같은 상징들이 많이 없어졌답니다. 해서 168개가 없어졌는데, 거의가 이제 조지 플로이드요. 9분 동안 목 졸려서 숨진 그 사람 사건 이후에 한 가지만 빼놓고 그런 일이 있어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54개에 비하면 한 해 동안 168개니까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었던 때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것이 정확하게는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키 헤일리라는 전 유엔 대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로 있었을 때 흑인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가서 총을 쏴서 목사하며 상원의원하며 많이 숨졌잖아요. 그 사람 지금 종신형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굉장히 니키 헤일리도 보수적인 주지사였는데, 우리 주정부 청사에서 남부연합기 내리자 하고 그 주에서도 남부연합기 내리기로 해서 남부연합기 내리고, 그 다음에 점차 로버트 리 장군 동상 내리고, 토마스 제퍼슨의 증손자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징들이 하나하나 자꾸 없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를 지우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지금의 대세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게 대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스릴라이트라는 서점 알고 계시죠? 그 서점을 만든 분이 101세로 사망을 하셨고요. 저는 그 서점에서 나온 작은 책 같은 것 있어요. 죽기 전에 읽어야 될 50개 뭐 이래가지고 카드로 만든 그런 책들이 생각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